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시간에는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하면 김정은, 핵무기, 기근, 혹은 일사불란한 단체 공약 같은 것들이 떠오르나요? 이러한 키워드를 떠올리다 보면 무심코 북한은 아주 이상한 혹은 괴상한 국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정치 체제와 사회적인 모습들이 다른 나라와는 상당히 달라서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고 주변국들은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괴상한 국가이다. 그래서 북한은 인민들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완전히 획일적인 사회이다. 북한 인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리고 위험하고 공격적인 무력 국가이다. 북한은 범죄 국가이다. 북한은 인민들을 굶기고 있다.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 국가이다. 이것은 사실 헤이즐 스미스가 쓴 장마당과 성군 정치라는 책에서 북한의 이미지 혹은 어떤 고정관념, 즉 뻔한 클리셰라고 말하는 내용을 뽑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러한 뻔한 클리셰를 넘어서서 북한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뻔한 이미지를 넘어서면 좀 다른 북한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뻔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틀린 내용도 또 전부 맞는 내용도 아니겠죠. 그런데 일부는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있기도 하고 또 일부는 오해나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은 인민들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완전히 획일적인 사회이다 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종종 TV나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는 북한의 단체 공연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북한의 집단 체조를 보여주는 단체 공연 모습인데요. 북한의 이러한 단체 공연, 매스게임, 그리고 단체로 보여주는 카드 섹션 등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곤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이 강의 후반부에서는 실제 북한에서 매스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이 매스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북한은 인민들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완전히 획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북한 인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죠. 여기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사진이 보이죠. 아래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자동차도 서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초상화들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짐작하게 되죠. 이 압도적인 크기에서 북한 지도자의 권력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상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이후 강의에서 꼼꼼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초상화는 북한에서 내걸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실제로 북한 인민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는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상 교육과 더불어 지도자를 향한 찬양과 영광의 패러다임이 넘치고 있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북한을 탈출하려는 탈북자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북한은 위험하고 공격적인 무력국가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북한은 수시로 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위협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까지 주고 있으니 안보의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장면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배포한 영상 중 하나입니다. 이 장면이 포함된 북한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북한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이런 공개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았던 영상이죠. 이 영상을 보면 마치 무슨 마블 영화나 탑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혹은 현란한 광고의 한 장면처럼 ICBM을 발사시키는 장면을 매우 스펙터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 탑건의 오프닝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들이 이착함하는 모습을 담은 오프닝 장면에서는 비행갑판 위에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통제 요원들의 모습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처럼 북한의 영상도 ICBM을 실은 자동차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현란한 카메라의 각도, 선글라스를 쓰고 가죽 재킷을 입은 김정은의 등장, 시계를 보는 모습, 지시하는 손동작, 그리고 실행하는 군인들의 반복된 재창 등 매우 리드미컬하게 연출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주인공이 톰 크루즈가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카메라의 연출과 속도감이 아직은 영화만큼은 못 따라간다라는 점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스펙타클한 시도는 북한이 정말로 극장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극장국가라는 개념은 이어지는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이제 북한이 무력 부분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펙타클한 영상과 달리 실제로 ICBM이나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는 행위나 핵실험을 하는 행위 등은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의 무력 사용은 사실상 국제관계와 외교 무대에서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겠죠. 네 번째로 북한은 범죄 국가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2017년에 북한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형이었던 김정남이 화학무기인 VX 용액으로 암살당한 사건, 그리고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 처형 사건 등은 외부에서 보기엔 북한을 범죄 국가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예를 들면 장성택 처형의 경우 북한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 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즉시 집행했습니다.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선 모습을 대내외에 공개함으로써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북한의 공포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러한 장면은 북한의 고위층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 중심의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있고 김일성은 이민유천, 즉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라고 주장했죠. 김정은은 그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면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그의 통치 방식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공포정치가 양립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멸사복무,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한 목숨과 인민의 행복을 맞바꾼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북한의 문헌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꾼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데서 주되는 장애는 당세도,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당세도와 관료주의는 당과 대중을 갈라놓는 가장 위태로운 사상 독소이며 기본 장애물이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단순히 일꾼들의 성격상 문제나 사업 작품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성의 문제이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 일꾼들이 군중의 신망을 잃고 정치적 생명에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권위가 훼손되고 사회주의의 영상이 흐려지며 종당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되는 것이다. 장성택의 제목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동상이몽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를 했고 2009년 화폐 개혁의 책임까지 물어서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고 인민 생활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기에 이러한 행위는 장성택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그 세도와 관료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며 당과 대중을 갈라놓는 가장 위태로운 사상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부의 입장에서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것이 곧 인미대중제일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는 것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실제로 인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5번째, 북한은 인민들을 굶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략 1994년부터 1999년경까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위기로 북한 체제의 붕괴 위기까지 가게 되기도 하죠. 이때 대략 50에서 60만 명가량이 아사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겪었고 여전히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적인 인민의 삶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했던 북한은 식량난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죠. 우리로서는 북한의 인민들이 굶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6번째,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는 아니죠. 여전히 김일성 시대의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그 시대의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틀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 사회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배급제가 힘들어진 것이 한 이유가 되었으나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도 하죠. 21세기 초에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북한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수사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북한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장 경제로 전환되고 변화를 겪고 있죠. 그에 따라 북한의 일상생활에도 여러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남한, 즉 우리나라가 보는 북한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북한은 같은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는 하나의 국가였죠. 그러나 분단과 전쟁으로 서로 다른 정치적 실체를 가진 존재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한편으로는 민족적으로 같은 동기이면서 또 다른 안보적 시각에서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적인데요. 그래서 대북 인식의 이중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당사자로 인식하는 시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을 우리의 안보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시각입니다. 먼저 북한을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남북은 단일 민족이며 같은 역사와 문화, 생활 습관 등 공통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권 붕괴와 더불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남북한 간에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죠.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과 북은 상호체제 인정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기존의 배제와 대결의 대상에서 인정과 공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협력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죠. 그리고 좌절되기는 했으나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 6.25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겪었고 그 이후로도 연평도 포격 도발, 연평해전, 천안함 공격 등 군사적 충돌과 갈등, 긴장이 수시로 발생되어 왔죠. 그것이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이어져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남북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보적인 관점에서만 강조한다면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가 어렵고 또 그 안보적 관점을 무시해도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을 공정 공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하며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북한의 실상에는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공식 세계의 북한과 실제 북한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있다. 북한 체제의 선전 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 같지 않을 수 있어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 이외에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내용은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행되는 북한 이해에 쓰여진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들이 외부적으로 선전하는 북한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실제하는 북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실제의 북한에 대해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의는 그것을 거꾸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즉, 선전하는 북한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북한의 내부, 실제하는 북한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정치 선전의 도구로 사용되어 온 그림, 사진, 동상, 기념물 등의 시각적인 도상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북한 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